안녕하세요. 삼원전공수 정상인입니다. 오늘은 도덕경 8장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도덕경은 지금까지 도덕경을 해봤지만 도덕경은 자연의 이치와 상호작용이 중요했죠. 7장에서는 상대가 있어야 생기고 또 오래갈 수 있다고 하였죠. 즉 세상은 암컷과 수컷이 상호작용해야만 상속되는 이론을 설명했으니까 당연히 8장에서는 그 작용에 대한 실제가 이제 설명되어야겠죠. 8장 첫 문장을 보면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여기에서 이 착갈선자를 좋다고 해석하는 것은 이 장에서 말했죠. 동물들에게는 없고 인간들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훌륭한 것이 선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을 좋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물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작용하는 유기물이죠. 그래서 모든 만물을 생성하는 근원이자 이치를 다스리는 매우 중요한 물질이죠. 현대 과학에서도 지구가 온도를 유지하는 것은 물의 비열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처럼 물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세상 모든 진리의 중심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다음 문장을 보면 물이 좋은 것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나쁘다고 하는 곳에도 머무른다. 글자대로 해석하니까 물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또 그 자체가 물은 평등해요. 그래서 동식물들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이 필요하지만 물은 그런 거에 관계없이 구애받지 않고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낮은 곳으로 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또 물은 무엇과도 다투지 않는 유연함, 여기 다투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또 늘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겸손함, 막히면 돌아가는 현명함, 또 더러움을 휘쳐주는 깨끗함, 어떤 그릇에도 담기는 포용력이 있죠. 또 바위도 뚫는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이와 같이 물은 자연에 대한 이치와 진리를 알려주는 근본이기 때문에 물의 이치, 도를 알면 자연의 원인과 결과를 알 수 있고 또 그 결과에 따라 인간의 삶도 알 수 있겠죠. 또 물은 낮은 곳에 임하는 물질로 세상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좋은 곳에도 있고 나쁜 곳에도 있으며 이익이 되는 곳에도 있고 손해가 되는 곳에도 있다. 좋은 곳에도 있고 나쁜 곳에도 있다.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 물이 나쁜 곳에 있다면 그곳은 그 지역은 나쁜 일이 생길 것이겠죠. 또 만약 물이 좋은 곳에 있다면 그 지역은 좋은 일이 생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선과 악을 좀 노자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덧붙이자면 물의 아름다움, 물의 소중함, 물의 신비함, 또 물의 위대함 등 물이라는 단어는 어떤 말로 늘어놓아도 고귀한 그 물 자체를 모두 표현할 수는 없어요. 결국 모든 만물은 물 없이 생명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물이라는 것은 그 생명 그 자체가 아니겠는가 하고 이제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도의 김이다 이렇게 노자가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 김이기자를 가깝다고 설명했는데 이건 가까울 근자가 아니고 기미기자예요. 그러니까 글자를 왜곡하면 엉뚱한 해석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겠죠. 그럼 이 김이란 무엇이냐? 어떤 일이 생기게 될 징조나 낌새, 조짐을 말하는 거죠. 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노자가 물을 도의 김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유는 우리가 5장에서 천지불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천지를 불인하니까 자신의 작용을 보여주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하늘과 땅에서 발생하는 작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물의 움직임으로 미래의 징조를 예측할 수 있어야겠죠, 우리가. 그것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이죠. 조그마한 행동에서 그 사람의 인품이나 성격을 알아내는 것과 같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하늘에서 구름이 많이 끼면 비가 오겠죠. 또 맑고 구름이 없으면 비는 오지 않겠죠. 그걸 기미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서는 경사가 만약 심하다면 물은 빠른 속도로 흐르겠죠. 그런데 경사가 완만하다, 평평한 곳에서는 물이 천천히 흐르겠죠. 그러니까 물은 일정한 형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릇에 담으면 그 그릇의 모양과 물의 모양이 같겠죠. 그러니까 물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땅의 모양을 알 수 있겠죠. 그것을 비유해 보면. 그래서 그 땅이 좋은 땅인지 아니면 나쁜 땅인지도 알 수 있다는 말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질학자들이 지구의 내부를 들여다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지구를 파는 것이 아니고 지진이나 화산 활동을 통해서 판 구조가 올라오는 것으로 지구의 내부를 알 수 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이 물의 움직임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작용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귀중한 지혜를 얻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이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도덕경부터 이해를 해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가치 있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많아요. 예를 들면 무적의 코끼리. 적이 없는 코끼리도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해요. 이런 것처럼 인간도 보이지 않는 자연의 유력 앞에서는 참으로 보잘것이 없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과학에서도 바이러스나 눈에 보이지 않는 나노 과학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물과 공기는 우리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서에서 옛날 책에서도 물은 공기의 자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기는 물의 어미가 되겠죠. 그래서 노자가 물을 도의 김이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도덕경에서는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알 수 있는 이치나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배우면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노자의 도가 신비하고 특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오히려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고정관념을 버리고 물과 같이 부드럽다면 우리가 노자의 도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자의 이 문장 하나하나는 주옥 같은 글이지만 지금 해석하는 것은 수박 거달기식으로 간단하게 글자만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장 깊은 그 심오한 뜻을 설명하려면 어떤 문장에서는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랄 때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 문장을 한번 읽어보게요. 있을 거. 그러니까 거처는 땅이 좋고 마음은 깊어야 좋으며 주는 것은 얻으려야 좋고 말은 믿어야 좋으며 발음은 다스려야 좋고 일은 할 수 있어야 좋다. 그리고 움직임은 때가 좋아야 대체로 다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섭리가 뛰어나다. 이 글자대로 하면 이제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해석이 비슷한 것이 많은데 해석이 비슷하다고 해서 뜻이 대동소이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간단하고 명료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왜 군더더기를 붙여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고 묻고 싶은 거죠. 또 이 7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선을 7가지 덕으로 해석하거나 혹은
혹은 물의 내용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물의 내용은 이 고기에도에서 끝난 거예요. 이것은 이 말은 도를 분별하면서 상식을 벗어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만약 겉으로는 땅이 좋지 않고 마음은 깊은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한다면 항상 다투게 될 거잖아요. 우리가 항상 다툴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하늘이 하는 짓은 우리가 안 보여요. 보이지 않고 확인이 불가능해요. 응? 하늘이 하는 짓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아무리 옳다고 주장해도 그것은 주관적인 것일 뿐이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확인이 되고 증명할 수 있는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것보다는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노자는 계속 말하고 있어요. 이 점을 이해하고 자연의 도를 잘 활용한다면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인생이 좀 조금 수월해지겠죠? 만약 근데 엉뚱한 짓을 하면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해를 끼치게 돼요. 나도 풍수 30년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풍수 30년이 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나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해를 줄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겠죠. 이 8장 전문을 한번 보게요.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물이 좋은 것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나쁘다고 하는 곳에도 머무른다. 그러므로 도의 기미이다. 겉에는 땅이 좋고 마음은 깊어야 좋으며 주는 것은 어지려야 좋고 말은 믿어야 좋으며 바른 것은 다스려야 좋고 일은 할 수 있어야 좋으며 움직임은 때가 좋아야 대체로 다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섭리가 뛰어나다. 이런 노자의 글은 이렇게 간단하지만 이 안에 담겨진 뜻은 아주 심오하고 깊은 뜻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노자가 말하는 최상의 도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으로 실천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동행하게 관계된 모든 것들, 풍수나 철학이나 의술이나 이런 것들은 천지의 자연의 운행 원리가 주역과 정역의 변화 원리에 따른 엉뚱한 논리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도덕경이 해석도 잘못됐지만 동행학의 어떤 근본이 지금 틀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는 도덕경을 통해서 자연의 근본을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겠죠. 이제 왜냐하면 동행학은 신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노자는 지금 계속 도덕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처럼 살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물의 이치를 알면 세상이 편하다는 것을 지금 8장에서는 얘기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8장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물에 대한 이치도 우리가 훨씬 이해하기가 쉽겠죠. 이 도덕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도움이 돼야지, 도움이 안 된다면 그건 쓰레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에 9장에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